김병철 선생님, 저는 이제 79살이에요. 매일 밤 목이 아프고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아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은 서울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김병철 의사가 최근에 만난 환자 이종우 씨의 고민이었습니다. 이종우 씨는 10년 넘게 만성적인 목 통증과 기침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는 다양한 약을 복용했지만 병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고 매일 같은 증상에 힘들어하며 생활의 질이 점점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걸까요? 라며 하소연하던 그분의 모습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목감기, 기침, 비염, 상기도 감염 등의 문제로 고생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보통 약물 치료로 해결하려 하지만 때때로 약물만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종우 씨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약물에 의존하면서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에게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소금물 가글이었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쉽게 간과되는 효과적인 자가 치료법입니다. 바로 이 간단한 방법이 그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소금물 가글의 놀라운 효과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여러분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들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만성적인 목 통증과 기침, 비염은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은 대개 가볍게 여겨지고 지나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목감기나 기침을 단순히 감기나 일시적인 질병으로 치부하며 약간의 약이나 시간을 보내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증상들이 때때로 만성화되어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종우 씨의 경우처럼 처음에는 간단한 감기 증상으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 통증과 기침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약을 먹고 병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비염까지 동반되면서 결국 숨쉬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면 수면의 질도 나빠지고 음성에 영향을 미쳐 평소처럼 대화하거나 음식을 먹는 것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종우 씨 또한 기침을 너무 자주 해서 직장 동료들 앞에서 부끄럽고 밤에 잠을 못 자서 하루 종일 피곤하다며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목 통증, 기침, 비염은 일상적인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결국 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감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치부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신이 겪는 고통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들은 단지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 만성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종우 씨도 처음에는 증상에 대해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냥 감기겠지, 조금만 참으면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증상은 점차 악화되었고 결국 생활에 지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약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느끼게 되었고 제가 제시한 소금물 가글과 같은 간단한 방법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이 그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후 그는 꾸준히 이를 실천하면서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목 통증, 기침, 비염 등은 흔히 발생하는 일상적인 문제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런 증상들이 만성화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비염과 같은 문제는 단지 코가 막히고 숨쉬기 어려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비염이 심화되면 코막힘은 물론 두통이나 목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수면의 질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이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며 지속적인 피로감과 우울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인식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초기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약물 치료는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활습관 개선과 자연적인 치유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소금물 가글 같은 자연적인 방법은 약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적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목 통증, 기침, 비염 등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관리를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종우 씨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변화가 건강 회복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간과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소금물 가글이 어떻게 그토록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소금물 가글은 간단한 자가 치료법으로서 수많은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물 의존이나 비싼 치료법을 피하고 누구나 손쉽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금물 가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균 효과, 두 번째는 염증 완화 효과, 세 번째는 비염 및 감기 예방 효과입니다. 이 세 가지 효과가 합쳐져서 소금물 가글이 많은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1. 항균 효과. 소금물은 기본적으로 항균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금은 사실 알칼리성 물질로 세균을 건조시키고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특히 목과 구강에 있는 세균들은 습기를 좋아하는데 소금물이 그 습기를 흡수해 세균을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마치 우리가 김치를 만들 때 소금을 사용해 채소를 절여서 보존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소금물이 목에 있는 세균을 제거해 목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목감기나 목 아픔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염증 완화. 소금물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감기나 비염에 걸리면 목이나 코에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 불편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금물이 그 염증을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목에 생긴 염증을 완화하고 부은 부분을 가라앉히는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목의 붓기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통증도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소금물은 목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염증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감기 초기 증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3. 비염과 감기 예방. 소금물 가글은 비염이나 감기의 증상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비염은 코에 염증이 생겨서 콧물이 나오고 코막힘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때 소금물은 코의 점액을 묽게 만들어 비강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금물은 코 속의 염증을 줄여주고 비염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감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소금물 가글을 하면 초기 증상을 완화하고 감기가 깊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이런 간단한 방법을 그동안 잘 몰랐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대개 약물이나 병원 치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약물 치료는 종종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고 장기적인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금물 가글은 자연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작용도 거의 없고 오히려 치아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의 실제 사례. 제가 이 방법을 추천해 주었을 때 환자분들의 반응은 대개 놀라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품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소금물 가글을 해본 후에는 목 통증이 사라지고 비염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심각한 비염으로 고생하던 박순자 할머니의 경우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코가 뚫리고 목이 시원해지며 식사도 더 잘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 간단한 방법을 알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사례의 효과. 이처럼 소금물 가글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를 보였고 그들이 겪고 있던 고통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층에서 목 아픔이나 비염 등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약물 치료 대신 자연적인 방법을 찾고 있었고 바로 이때 소금물 가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부작용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적인 치료법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항균 효과와 염증 완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비염이나 목 통증, 감기 예방에도 매우 유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알지 못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매일 1분만 투자하면 목 건강을 지키고 비염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소금물 가글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를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간단한 방법이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이 방법을 통해 여러분도 건강을 되찾고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비율과 방법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금물 가글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비율이나 방법을 지키지 않아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대충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충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반감되고 오히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금물의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금의 양을 과하게 넣으면 목과 입안의 점막을 자극할 수 있고 너무 적으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가장 적절한 비율은 200ml의 따뜻한 물의 반 티스푼의 소금입니다. 이 비율은 우리가 체내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체액의 농도와 비슷하여 자극 없이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소금을 넣으면 자극이 되어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의 온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로 가글을 하게 되면 목과 입안의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온도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36도에서 40도 사이로 손등에 물을 떨어뜨렸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만약 물이 너무 뜨거우면 점막이 손상될 수 있고 너무 차가우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글을 할 때 중요한 것은 30초 이상 입안과 목 안을 잘 헹구는 것입니다. 단지 물을 입에 넣고 뱉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힌 후 목 깊숙이까지 소금물이 닿도록 발음을 하면서 아 하고 소리를 내며 가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목 뒤쪽까지 소금물이 잘 전달되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가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과 입안을 청소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30초 이상 충분히 가글한 후에는 물을 뱉고 같은 방법으로 두세 번 더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글을 마친 후에는 30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음료수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소금물이 목과 입안에서 세균을 제거한 후 그 효과가 충분히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글을 하고 바로 음식을 먹으면 소금물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30분 정도는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밤새 동안 입안에 세균이 번식하고 공기 중의 먼지와 세균이 자주 침입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글을 하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에 잠자기 전에 가글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음식 찌꺼기와 세균을 제거하고 깨끗한 상태로 잠을 자면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 가글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입안에 남아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때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입안의 청결을 유지하고 구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글을 하는 시점을 꾸준히 잘 지킨다면 더욱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정말 간단한 방법이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위에서 설명한 올바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비율과 적절한 온도, 그리고 반복적인 가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한다면 목 감기나 비염, 구취 문제, 심지어 감기 예방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시작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확한 비율과 온도를 지켜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만 해도 목 건강과 구강 건강에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기본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그 효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간단한 자연의 비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 재료들을 소금물 가글에 추가하면 건강에 더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은 항염 효과와 항균 성분을 강화하여 소금물 가글의 효능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소금물 가글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몇 가지 자연의 비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생강을 추가해 보세요. 생강은 강력한 항염 성분을 가지고 있어 목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목감기나 염증이 있을 때 생강은 그 효과를 더욱 강화해 줍니다. 생강을 소금물에 섞으면 목의 부종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을 준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긴 후 강판에 갈아 즙을 짜내어 소금물에 몇 방울 넣으면 됩니다. 이 생강즙이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더욱 높여주어 목이 따갑고 아플 때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제공합니다. 2. 베이킹소다로 입냄새 없애기. 베이킹소다는 구강 건강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성분입니다. 소금물에 베이킹소다를 추가하면 구강 내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입냄새를 제거하고 충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베이킹소다는 구강 내 세균을 억제하고 치아의 해로운 세균을 제거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베이킹소다는 미세한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 입안에 있는 불순물을 부드럽게 제거하며 입안의 상쾌함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소금물에 4분의 1티스푼의 베이킹소다를 넣어 사용하면 입냄새가 사라지고 구강 내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프로폴리스를 활용해 보세요. 프로폴리스는 벌이 만드는 자연의 항생제입니다. 이 천연 항균제는 감기나 목 통증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프로폴리스는 세균을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특히 목감기나 기침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소금물에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몇 방울 넣으면 항균 효과와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프로폴리스는 항바이러스 특성도 있어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4. 꿀을 더해 자연의 힘을 끌어내기. 꿀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항균 재료입니다. 특히 목감기나 인후염이 있을 때 꿀은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합니다. 꿀은 소염작용을 하여 목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며 항균 성분이 있어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꿀은 보습 효과가 있어 목을 부드럽게 해주고 건조함을 방지하는 데 좋습니다. 소금물에 꿀을 약간 넣어 가글하면 목의 염증을 완화하고 상쾌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꿀은 특히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목소리가 쉬었을 때 매우 유효합니다. 이 자연 재료들을 소금물 가글에 더하는 이유. 소금물 가글은 기본적으로 항균과 염증 완화 효과가 뛰어난 방법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소개한 자연 재료들을 더하면 그 효과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생강, 베이킹소다, 프로폴리스, 꿀 등은 각각의 특성이 다르지만 모두 항염, 항균,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자연 재료들을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자주 겪는 목감기, 비염, 구취, 염증 등 다양한 문제들을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연 재료들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에 생강, 베이킹소다, 프로폴리스, 꿀 등을 추가하면 자연의 힘을 더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들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소금물 가글을 시작했다면 이 자연 재료들을 추가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 건강과 구강 건강은 물론
일상적인 피로를 덜어주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후 많은 환자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종우 씨는 그 변화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 마치 새로운 삶을 얻은 듯한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처음 저를 찾았을 때 그는 매일 목 아픔과 기침으로 고통받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약을 먹고 병원에 가는 것으로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시작한 후 1개월 만에 그는 목 통증이 사라지고 기침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그는 예전과 달리 상쾌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밤에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목이 아파서 말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종우 씨는 그동안 여러 가지 약물 치료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그런 방법들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고 근본적인 치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후 그는 자연적인 치료가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금물 가글은 부작용이 없고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선물한 셈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가족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통해 목의 통증과 기침이 줄어들면서 아내와 자녀들과의 대화가 즐거워졌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기침을 하며 피곤하게 보냈던 일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소금물 가글은 단지 목감기나 비염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1개월 만에 이처럼 상쾌한 변화를 경험한 이종우 씨의 사례는 많은 사람들이 소금물 가글을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후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한 그처럼 여러분도 꾸준히 실천하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개월 뒤 여러분도 별표 새로운 삶을 얻은 것 같다. 별표는 말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소금물 가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중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빠르고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소금물 가글이 치아를 손상시킬까요? 소금물 가글은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사실 소금물은 구강 내 pH 균형을 맞추어 주어 산성 환경에서 발생하는 치아 손상을 예방합니다. 오히려 소금물 가글은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로 사용하면 치아의 에나멜을 보호하면서도 세균을 제거하는 데 유효합니다. 꾸준히 소금물 가글을 하면 구강 내 세균을 제거하여 구취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소금물 가글로 감기를 예방할 수 있나요? 네, 소금물 가글은 감기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소금물은 목과 입안에 있는 세균을 제거하고 초기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감기 초기에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목에 염증이 줄어들고 목감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 감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소금물 가글은 감기 빈도와 증상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3. 고혈압 환자도 소금물 가글을 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는 소금물 가글을 해도 괜찮습니다. 소금물은 삼키지 않고 뱉어내기 때문에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고혈압이 심한 사람은 소금의 양을 조금 줄이거나 가글 후에 입안을 깨끗이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 인해 소금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게 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걱정된다면 의사와 상담 후 사용을 권장합니다. 4. 시중에 파는 구강청결제와 소금물 중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구강청결제는 즉각적인 상쾌함을 주지만 장기적인 사용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구강청결제에는 알코올이나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구강 내 좋은 균을 죽이고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소금물 가글은 자연적이고 안전하며 부작용이 적고 꾸준히 사용해도 구강 건강을 지키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소금물 가글은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자주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5. 얼마나 자주 소금물 가글을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소금물 가글은 매일 아침, 저녁에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 가글을 하면 구강 내 세균 번식을 방지하고 상쾌한 입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기나 목 통증이 있을 때는 두세 시간 간격으로 가글을 해주면 증상을 더욱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꾸준히 사용하면 목 건강이나 구강 청결에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은 복잡한 치료나 비싼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목 건강과 구강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간단한 방법이 목 감기나 비염과 같은 증상을 예방하고 구취나 충치를 막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찾으려 하지만 사실 소금물 가글처럼 간단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금물 가글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하면 목 통증이나 비염 증상도 개선되고 구강 청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물 의존을 줄이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소금물 가글은 정말 효과적이고 유용한 방법입니다. 건강은 복잡한 해결책이 아니라 작고 간단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소금물 가글을 시작해보세요. 한 달 후 그 효과를 몸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흥미롭다면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서 다음에 유용한 영상을 기다려주세요.